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사골 냄비 3개가 끓고 있었고 저는 또 하루를 버티려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5해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종처럼 부렸고 남편은 제 통장까지 뺏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제 뺨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혼 도장 찍던 날 시골 마당에 헬리콥터가 내려온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2019년 11월 경북 의성군 비봉리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윤서연은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5해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스스로 깨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고 그게 일상이 된 순간부터 서연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슬프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슬픔도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 감정이잖아요. 서연에게 남은 에너지는 오직 하루를 버티는 데 써야 했어요. 주방 바닥은 11월의 냉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얇은 면양말 한 켤레를 신은 발이 타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왔어요. 서연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 뼈를 헹구고 육수용 대형 냄비 3개에 차례로 사골을 넣기 시작했어요. 냄비 하나의 무게가 빈 것만 해도 12kg이었거든요. 뼈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핏물이 빠지지 않은 뼈에서 나는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 그 냄새가 주방 전체를 가득 채우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이었어요. 낮에는 손님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었지만 새벽 4시에 이 주방만큼은 오롯이 서연 혼자였거든요. 서연은 그 사실을 이상하게도 위안 삼았어요. 냄비 3개에 불이 들어오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첫 번째 잡내 제거를 위해 끓는 물을 전부 버려야 했어요. 그 작업만 3번을 반복하고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 이번에는 약불에 올렸어요. 사골 육수는 서두르면 탁해지거든요. 강한 불로 빠르게 끓이면 기름이 풀어지며 뿌연 국물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건더기를 건져내도 맑은 국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 식당의 주방장은 26살의 서연 자신이었어요. 시어머니 강덕자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 불렀던 그 사골 육수는 실제로는 덕자가 죽 끓이던 방식에 서연이 5년에 걸쳐 조금씩 고쳐 쌓아 올린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집안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2번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거품을 걷어냈어요. 국자로 천천히 반복해서요. 이 작업을 처음 20분 동안 소홀히 하면 육수의 맛이 달라졌거든요. 손님들은 몰랐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내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서연은 항상 후자였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자 창밖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사골은 6시간을 더 끓여야 했어요. 오전 8시 40분. 강덕자는 안방에서 나왔어요. 솜니불을 2채 덮고 잤다는 게 걷는 모양새에서도 보였어요. 허리가 꼿꼿하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63세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았거든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국물색을 눈으로 확인하고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서연은 그 옆에서 팔을 손질하며 기다렸어요. 덕자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여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5년이 가르쳐준 기술이었어요. 짜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소금 넣은 거 없는데. 내가 짜다고 했잖아. 내 입이 이 집 기준이야. 서연은 국자를 받아들고 자신도 한 입 맛을 봤어요.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점심 영업 전에 간을 맞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덕자는 언제나 아침 육수 상태를 나무랐어요. 점심 영업까지 3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육수는 계속 졸아들며 간이 변했거든요. 그 사실을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덕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자에게는 서연이 틀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반찬 누가 했어? 제가 했어요. 된장찌개 왜 이렇게 건더기가 많아? 이 집은 국물로 먹는 집이야? 씹어 먹는 집이야? 손님들이 건더기 적으면 허전하다고 해서. 손님들이 뭘 안다고. 이 집 30년을 내가 운영했어. 너는 온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내 방식을 바꿔. 서연은 말을 멈췄어요. 반박하는 게 옳았지만 반박이 가져오는 결과가 더 클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하잖아요. 서연은 오래전에 그 계산을 배웠어요. 덕자는 주방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식당 홀로 나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서연의 방식이었어요. 감정을 얼굴에 내보이지 않는 것, 목소리 톤을 바꾸지 않는 것, 흔들리더라도 손은 멈추지 않는 것. 서연은 팔을 계속 썰었어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주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릴 날이 올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오전 11시 박성준이 일어났어요. 나이 38. 이 집의 아들이자 서연의 남편이자 이 식당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동 운영자였어요. 성준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 졸리다고 했거든요. 서연은 그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늘 새 반찬을 올렸지만 오늘도 성준은 식탁을 지나쳐 소파에 앉았어요. 카드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잔액이 왜 이래? 어제 뭐 쓴 거야? 배송 박스 사고 포장지 주문했어. 납품 물량 늘어나서. 성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카드를 들고 서연 앞으로 왔어요. 서연은 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납품 물량 늘리랬어. 지난달에 대형마트 측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거절하면 거래처 끊길 것 같아서 먼저 결정했어. 먼저 결정해? 내가 사장이야? 서연은 행주를 들고 있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통장은 내 명의야. 결정은 내가 해. 앞으로 5만 원 이상 쓸 일 생기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5만 원이었어요. 이 식당의 하루 매출이 최소 400만 원이 넘는 날이 이미 석 달째였거든요. 월 납품 매출은 따로였어요. 그런데 5만 원이었어요. 알겠어. 성주는 카드를 서랍에 도로 넣었어요. 서연의 카드도 함께였어요. 당분간 카드는 내가 관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서연은 그 순간 손에 쥔 행주의 감촉을 느꼈어요. 젖어 있었어요. 꼭 짠 것 같았지만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 행주를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어 짰어요.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오 식당 홀. 점심 영업이 시작되자 줄이 생겼어요. 2019년 여름부터 SNS에 맛집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이 식당은 이제 주말이면 경산, 대구에서도 손님이 왔거든요. 테이블 12개가 전부 찼고 대기 번호가 16번까지 나가 있었어요. 서연은 주방과 홀을 동시에 관리했어요. 육수 체크, 고기 분량 확인, 테이블 세팅, 계산까지. 이 모든 걸 서연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 덕자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아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시누이 은지와 혜진은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오후 1시 20분에 일어났어요. 6번 테이블 손님이었어요. 50대 남자 둘이었는데 이미 소주를 2병 비운 상태였거든요. 야, 이거 국물이 전에 왔을 때랑 달라. 맹탕이잖아.
서연이 다가갔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맹탕이라고. 됐어. 사장 나와봐. 덕자가 일어섰어요. 서연은 옆으로 물러섰어요. 덕자는 손님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어요. 어이고 손님. 어떻게 오셨다가 불편하셨어? 내가 다시 새 걸로 갖다 드릴게. 이 직원이 말을 이상하게 해서 무슨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고. 덕자가 서연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모든 걸 이미 결론 내린 눈빛이었어요. 예,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하다고 해. 서연은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나서 덕자는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 집 손님은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다시 오거나 안 오거나 해. 너는 손님 대하는 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야. 서연은 침묵했어요. 앞으로 손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먼저 말 얹지 마. 내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새 국물을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감정이 손의 속도에 배어들지 않도록 서연은 언제나 일을 더 빨리 했거든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느려졌어요. 6번 테이블에 새 사골국밥이 나갔어요. 손님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릇을 비웠어요. 2020년 3월 서연이 사골 육수 레시피를 처음으로 완전히 바꾼 날은 코로나로 식당 영업이 절반 줄어든 시기였어요. 손님이 줄면서 덕자는 종일 안방에 있었고 성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을 비웠어요. 서연에게는 처음으로 주방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시간이었거든요. 서연은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우선 사골 종류를 바꿨어요. 기존에는 한우 등뼈와 사태뼈를 섞었었는데 서연은 여기에 도가니, 비율을 조정하고 우족을 소량 더했어요. 콜라겐 밀도가 올라가면서 식으면 묵처럼 굳는 육수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약불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어요. 마지막 2시간은 뚜껑을 살짝 열어 증발을 유도했어요. 결과는 확연했어요. 육수색이 달라졌거든요. 뽀얀 것이 아니라 반투명하게 빛이 났어요. 맛도 달라졌어요. 기름기 없이 진하고 먹고 나서 입안에 고소함이 오래 남았어요. 서연은 이 레시피를 노트에 썼어요. 3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재료 비율, 불 조절 타이밍, 물 보충 기준, 온도 확인 방법까지요. 서연의 필체는 작고 정확했어요. 노트 앞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0년 3월 14일. 그리고 그 노트를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일 박스에 넣었어요. 그 파일 박스에는 그날부터 하나씩 서연이 바꾸고 개선한 모든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식당이 다시 열리던 날 첫 손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서연은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릇을 씻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2021년 5월 식당 앞 도로에 차가 12대 넘게 줄을 섰어요. 주차장이 없는 좁은 시골길에 대구, 구미, 안동 번호판이 나란히 섰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 명 넘는 맛집 계정이 이 식당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진은 서연이 찍어 계정에 넘긴 거였어요. 사진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밥 한 그릇의 어느 각도가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를 서연은 수십 번 테스트해서 알았거든요. 뚝배기 위로 올라오는 김 그 뒤로 살짝 보이는 흰 쌀밥, 빛이 반사되는 육수의 표면. 서연이 고른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SNS 계정 이름은 강덕자의 이름이었어요. 이모님이 직접 운영하세요?
손님이 물으면 덕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다 해. 요즘 SNS도 해야 해서. 서연은 그 대화를 홀 테이블 치우며 들었어요. 그 순간 드는 감정이 억울함인지 허탈함인지 잠시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무엇이든 지금 이 식당 앞에 선 줄이 무엇 때문인지는 서연만이 알았거든요. 신우이 은지가 그날 처음으로 식당에 나왔어요. 오빠, 나 여기 SNS 관리해 줄까? 팔로워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빈 뚝배기, 기다리는 손님들, 좁은 골목의 선줄. 그 사진들이 저녁에 SNS에 올라갔어요. 설명글에는 우리 집 맛집 됐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덕자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은지가 SNS 관리해 줄 거니까 내가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파일 박스를 열어 새 서류를 넣었어요. 납품 거래처와 나눈 문자 메시지 출력본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외부 납품 문의가 들어온 날이었어요. 서연은 그 서류 위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1년 5월 26일. 준비는 항상 조용하게 이루어졌어요. 2021년 8월. 서연이 처음으로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었어요. 대구의 한건강식품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SNS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냉동 사골 국밥 형태로 밀키트를 만들 수 있냐는 문의였거든요. 서연은 그 문의를 성준에게 먼저 말했어요. 성준은 귀찮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덕자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이 집 음식은 직접 와서 먹어야 맛이지 포장이 되겠느냐고 했거든요. 서연은 사흘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 움직였어요. 우선 포장 용기를 알아봤어요. 냉동 유통이 가능한 내열 용기. 세 종류를 구해 육수를 각각 담아 냉동했다가 해동해보며 맛 변화를 확인했거든요. 72시간이 지난 해동 국물에서도 맛이 유지되는 조건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진공 포장 방식, 해동 가이드 문구, 제품 라벨 디자인까지 서연이 직접 초안을 잡았어요. 그 모든 걸 새벽 영업 준비 전과 영업 종료 후 남는 시간에 했어요. 쇼핑몰 대표가 샘플을 받고 답장을 보내온 건 서연이 샘플을 보낸 지 나흘 만이었어요. 이거 대박 납니다. 계약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주방에서 혼자 읽었어요. 새벽 2시였거든요. 사골 냄비가 약불 위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어요. 주방의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되었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계약 진행하겠다. 계약서 초안 보내주면 검토하겠다. 계약서에 들어간 이름은 윤서연이었어요. 사업자 등록도 서연 이름으로 냈어요. 성준의 통장이 아니라 서연이 직접 만든 통장으로요. 그날 이후 새벽 배송 차량이 이 식당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납품 월 매출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긴 달이었어요. 그 숫자가 쇼핑몰 측 정산 자료에 찍혀서 서연 메일로 왔어요. 서연은 그 자료를 출력해서 파일 박스에 넣었어요. 박스가 세 번째로 새 것으로 교체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덕자가 그 숫자를 알게 된 건 신우이 혜진이 쇼핑몰 리뷰를 보다 우연히 매출 추정 기사를 발견하면서였어요. 엄마, 이 쇼핑몰에 올라온 이 집 제품이 달 5천만 원어치 팔렸대. 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 홀에서 왔어요. 이 납품 쇼핑몰 건 이게 얼마 됐어? 작년 여름부터야.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포장 납품은 맛이 없다고 하셨잖아. 그때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셔서 제가 혼자 진행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덕자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거야? 제가 직접 개발하고 거래처 잡은 거라서. 윤서연. 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사골 레시피가 누구 거야? 이 집 30년 비법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집 식당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내 이름으로 들어가? 내가 뭘 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덕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서연에게는 흔들림 대신 어떤 확신이 생겨났어요. 그 확신은 이런 거였어요. 이 집안에서 내가 한 일이 인정받을 날은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내가 지켜야 해. 어머니, 레시피 원본 노트는 내 파일에 있고, 납품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있고, 브랜드 등록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덕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냄비에서 사골이 조용하게 끓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그날 처음으로 서연에게 싸움의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2022년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연은 대구 시내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전국 5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마트 신선식품팀 바이어였거든요. 37살 안경을 쓰고 서류 파일을 2개 들고 왔어요. 서연보다 3살 많았지만 테이블 너머에서 먼저 명함을 건넨 건 정 과장이었어요. 온라인 리뷰가 워낙 좋아서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사골 밀키트 쪽으로 오프라인 입점을 검토하고 싶어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았어요.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3번을 생각한 숫자들이 머릿속에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원가율, 납품 단가, 최소 발주 수량, 마진 구조. 서연은 숫자에 약하지 않았어요. 이 식당이 온라인 납품을 시작한 이후 서연은 모든 숫자를 혼자 관리했거든요. 입점 조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 과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초도 납품 수량은 매장당 50개, 전국 200개 매장 우선 입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월 10,000개였거든요. 거기에 행사 시즌 물량까지 더하면 배 이상이었어요. 정 과장이 제안한 납품 단가를 들은 순간 서연은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원가 대비 마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서연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납품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진공 포장 공정을 한 단계 더 추가해서 유통기한을 사흘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 단가를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과장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통기한 연장은 저희 쪽에서도 원하던 부분입니다. 단가 조정 가능합니다. 서연은 그 순간 창밖을 한번 봤어요. 4월의 대구 거리에 벚꽃이 지고 있었거든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게 차창 너머로 보였어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걸 서연은 잠깐 느꼈다가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내렸어요. 계약서 초안 보내주시면 검토할게요. 악수를 나눴어요. 정 과장의 손이 단단했어요. 서연의 손도 단단했어요. 새벽마다 사골 냄비를 들어 올리고 설거지를 하고 배송 박스를 쌓은 손이었거든요. 커피숍을 나오며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계약을 기뻐해 줄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서연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서연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연은 핸드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서연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22년 6월 대형마트 납품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자 생산량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서연이 지금까지 만들던 방식은 식당 주방 사골 냄비를
기반으로 한 소량 생산이었거든요. 하루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이 250개였는데 마트 발주 물량은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생산이 따라가는 속도보다 빨랐거든요. 서연이 처음으로 공장 임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게 이때였어요. 의성군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안동 외곽 지역에 식품 가공 전용 임대 공장이 있었어요.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쓰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공장을 세 군데 직접 돌아봤어요. 혼자였어요. 버스를 타고 갔다가 걸어서 돌아본 공장도 있었거든요. 세 군데 중 두 번째 공장장이 유달리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최강수였거든요. 50대 초반 식품 공장 설비를 20년 이상 다룬 사람이었어요. 이거 자동화 라인 깔면 하루 2,000개 거뜬히 나옵니다. 근데 이 공정, 온도 제어가 핵심인데 어디서 기준 잡으실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에는 서연이 수년에 걸쳐 실험하며 기록한 온도별 육수 상태의 변화, 시간별 당도 수치, 냉동 후 해동 시 맛 변화 측정 데이터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최 공장장이 노트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거 직접 측정한 거예요? 네. 몇 년치예요? 2020년 3월부터요. 최 공장장이 노트를 내려놓으며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이 기준대로 설비 세팅하면 됩니다. 자동화 가능합니다. 서연이 공장 계약서에 사인한 날은 2022년 6월 29일이었어요.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이름은 윤서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당으로 돌아온 서연은 성준에게 공장 계약을 했다는 걸 말했어요. 성준은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만 돌렸어요. 비용은? 내 사업 자금으로 했어. 그래. 성준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2022년 9월. 메일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은 박재윤, 재외동포 식품 유통회사 K-FODGLOBALINC 대표였어요. 미국 LA 기반의 회사였거든요. 한인 마트 체인 16곳과 일반 아시안 마트 32곳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식품 직수입 계약을 타진하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이 그 메일을 읽은 건 새벽 5시 10분이었어요. 사골 첫 번째 잡내 제거를 마치고 두 번째 물을 올린 직후였거든요. 서연은 냄비 불을 확인하고 손을 닦고 식당 한쪽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테이블은 서연이 사무용으로 쓰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이 테이블이 사무 공간인 걸 몰랐어요. 덕자는 그냥 구석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은 매일 답장을 한국어로 쓰고 번역기를 돌려 영어로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으며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거든요. 15분이 걸렸어요. 제품 스펙시트, 성분표, 냉동 유통 조건, 유통기한 자료를 첨부했어요. 이 자료들은 이미 서연이 국내 납품 때부터 정리해둔 파일이었거든요. 답장을 보낸 지 사흘 만에 박재훈 대표에게 답이 왔어요. 샘플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수량은 10개였어요. 국제 배송 가능 여부를 물었거든요. 서연은 국제 배송 규격을 그날 오전 중으로 알아봤어요. 냉동식품 국제 배송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충전 방법, 통관에 필요한 서류, 국제식품 인증 기준.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지만 서연은 하나씩 찾아서 정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수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샘플 10개가 LA로 출발한 건 메일을 받은 지 열흘 뒤였어요. 박재윤 대표가 전화를 걸어온 건 샘플이 도착하고 나흘 후였어요. 사장님, 이거 저희 직원들한테 먹여봤는데요.
반응이 다 똑같아요.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다고.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주방에 서 있었어요. 육수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수출 계약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 다음 달에 제가 한국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일정 맞출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냄비 거품을 걷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2023년 2월 정산 자료가 왔어요. 서연이 운영하는 윤서연 식품 명의의 2022년 전체 매출이었거든요. 국내 온라인 납품, 대형마트 입점 매출, 수출 첫해, 실적을 합산한 숫자였어요. 122억 7,400만 원. 서연은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로 확인할 때는 손이 다시 멈췄거든요. 그 숫자는 사실이었어요. 서연은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실제였거든요. 꿈이 아니라는 걸 그 차가움이 증명해줬어요. 그 순간 이 숫자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감각으로 올라왔어요. 새벽 4시의 냉기, 손에 베인 사골 냄새, 버스 타고 혼자 간 공장, 새벽에 혼자 쓴 영문 메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모든 날들이요. 서연은 오래 울지 않았어요. 이 집 안에서 우는 건 사치였거든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파일 박스를 열어 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넣었어요. 박스가 4번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덕자가 그 숫자를 알게 됐어요. 신우이 혜진이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안동식품업계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라고 했어요. 덕자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웃었어요. 서연아, 이번에 수고 많았다. 앞으로 잘해보자. 처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덕자가 서연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거든요. 서연은 그 웃음을 봤어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숫자를 향한 거라는 걸 서연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대답하고 밥을 먹었어요. 덕자의 웃음이 오히려 서연의 등줄기를 차갑게 했어요. 2023년 3월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신우이 은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유를 묻자 언니 브랜드 홍보 도와주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혜진은 유통 쪽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성주는 공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공장 상황 어때 하고 물어봤거든요. 덕자는 서연이 밥을 먹으러 오면 직접 국을 떠줬어요. 전부 처음 있는 일들이었어요. 서연은 그 변화들을 하나씩 기록했어요. 마음이 아니라 날짜로 기록했거든요.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친절인지 접근인지를 서연은 이미 알았어요. 성준이 어느 저녁에 서연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우리 법인 세우는 거 어때? 가족 공동 명의로. 서연은 고개를 들어 성준을 봤어요. 지금도 운영 잘 되고 있어. 그래도 가족이 같이 하면 더 안정되잖아.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고.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그 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검색했어요. 이전에 납품 계약서 검토를 한번 부탁했던 법무법인이었거든요. 이름이 한정우 변호사였어요. 서연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상담 요청드려요. 브랜드 법인 구조와 지분 보호 관련해서요. 한 변호사의 답장이 5분 만에 왔어요. 네, 시간 잡겠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어요. 성준이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집이었어요. 새벽 2시의 고요함이 방 안을 채웠거든요. 그 고요함 안에서 서연은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건 내가 지킨다. 2023년 4월 성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법인 설립 서류와 계좌 이체 동의서였거든요. 덕자, 성준, 은지, 혜진, 그리고 서연. 이렇게 5명 공동명의 법인이었어요. 지분 비율은 덕자 30, 성준 30, 은지 15, 혜진 15, 서연 10이었어요. 서연은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분 비율을 보는데 5초가 걸렸거든요. 서연 지분이 10%였어요. 브랜드와 레시피와 공장을 만든 사람이 10%였어요. 이건 서명 못해. 성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브랜드와 레시피 원본이 내 명이야. 공장 계약도 내 이름이고, 지분 구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자산을 내가 넘겨주는 게 되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공정하게 해야지. 내 기여도 기준으로 지분을 다시 논의하면 가능해. 성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소리였지만 집안이 조용해서 크게 들렸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내가 자산을 넘겨드릴 수는 없어. 성준이 일어섰어요. 박서연, 너 요즘 왜 이렇게 됐어? 서연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성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 서류를 정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짧았어요. 다음 주 상담 일정 앞당길 수 있을까요? 덕자가 직접 나섰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거든요. 성준, 은지, 혜진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덕자가 차를 내오며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 집안에서 덕자가 직접 차를 내오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서연은 차를 받아들었어요. 이 사업이 커지는 게 다 좋은데 우리 집 식당에서 출발한 거잖아. 사골도 우리 집 비법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이 집 식구들이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 통장을 하나로 합쳐야지. 서연이 통장 따로, 공장 통장 따로. 이게 가족이야? 어머니, 사업 운영 통장과 생활비 통장은 분리되어야 해요. 지금 그 구조가 맞아요. 아니, 사업 통장을 가족 공동 명의로 하자는 거야. 공장 임대 계약과 납품 계약이 모두 윤서연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통장 명의가 바뀌면 계약 구조 전체를 다시 해야 해요. 거래처들이 계약 상대를 바꾸는데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덕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넌 말이 너무 많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통장명에 바꿔줘. 엄마 말 듣는 며느리가 이 집 며느리야.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덕자의 등이 굳어 있었어요. 은지와 혜진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성준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테이블을 치웠어요. 찻잔을 씻었어요. 주방 불을 껐어요. 그 집 안에서 서연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해외 수출 2차 계약이 성사됐어요. 박재윤 대표와의 3년 계약이었거든요. 연간 납품 금액 기준으로 총 계약 규모가 420억이었어요. 서연이 계약서 검토를 마치고 사인한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법무법인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한 변호사가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계약서 들어가면 서연 씨 회사 기업가치 평가에서 수출 계약 규모가 반영돼요. 브랜드 포함해서 전체 자산 평가액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표권 단독 등록 이번 주 안에 완료돼요. 레시피 영업비밀 등록도 다음 달이면 처리돼요.
서연은 우산을 들고 법무법인을 나섰어요. 빗속에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서연은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빗물이 창을 타고 흘렀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덕자, 성준, 은지, 혜진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네 쌍의 눈이 동시에 서연을 향했거든요. 덕자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수출 계약 또 한 거야? 서연은 우산을 접어 세워 놓았어요. 네. 나한테 말도 없이. 이전에 말씀드렸더니 포장 납품은 맛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요. 덕자가 일어섰어요. 윤서연. 목소리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낮았거든요.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거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돈 좀 벌더니 눈이 완전히 뒤집혔네. 이 집이 어디야? 누구 덕에 이 사업이 시작됐어? 이 집 주방에서 이 집 레시피로 이 집 이름 달고 시작한 거 아니야. 서연은 덕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 브랜드 이름은 제가 지었고, 레시피는 제가 개발했고, 공장은 제 자금으로 차렸어요. 이 집 사골을 내가 어디서 배웠어? 어머니한테서 배운 사골 레시피와 제가 개발한 레시피는 달라요. 제 레시피는 2020년 3월부터 별도로 작성한 노트가 있고 그 노트가 특허 출원 기반 자료예요. 덕자가 손을 들었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덕자의 손이 내려왔어요. 테이블 위를 치는 소리가 났거든요. 나가. 오늘 밥 먹지 마.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를 눌렀어요. 그 소리가 작고 단단했거든요.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파일 박스를 열었어요. 오늘 사인한 계약서 사본을 넣었어요. 박스가 무거웠어요. 5년치 기록이 담긴 무게였거든요. 서연은 박스를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사골 냄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냄비가 서연의 것이라는 걸 서연은 알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은 서연이 공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각자 방에 있거나 소파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전부 식탁에 앉아 있었거든요. 덕자가 상석에, 성준이 그 옆에, 은지와 혜진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 앞에 찻잔이 있었어요. 서연 자리에는 찻잔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섰어요. 덕자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앉아봐. 서연은 빈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끼리 얘기를 좀 했어. 이 사업이 이만큼 커진 이상 이제 제대로 가족법인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연이 명의로 된 것들 전부 법인으로 이전하고 법인 대표는 성준이 맡고 서연이는 공장 운영이랑 레시피 쪽만 맡으면 어때? 성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는 없던 서류였거든요. 누군가에게 미리 준비를 맡긴 거였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서 첫 장을 봤어요. 법인 정관 초안이었거든요. 대표이사 박성준, 브랜드 소유권 이전 동의서, 공장 계약 임차인 변경 동의서, 납품 계약 상대방 변경 동의서. 서연은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세 번째 장을 넘겼어요. 서류를 다 읽는데 4분이 걸렸어요. 네 사람이 그 4분 동안 서연을 바라봤거든요. 서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내가 만든 브랜드, 레시피, 공장, 납품 계약이 전부 성준 씨 명의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가족법인이잖아. 내 지분이 몇 %죠? 덕자가 시선을 피했어요. 성준이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조정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조정한다는 게 계약서에 없으면
나는 서명 못해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어렵게 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계약서에 공정한 조건이 들어가야지. 혜진이 말했어요. 언니가 이 집 덕에 사업 배웠잖아. 그게 다 어머니 레시피 아니야? 서연은 혜진을 봤어요. 그리고 은지를 봤어요. 그리고 성준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덕자를 봤거든요. 저 오늘은 서명 안 해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덕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아. 서연은 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만든 걸 포기하지 않아요. 방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문이 닫힌 순간 서연의 두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서연은 손을 바라봤어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잠시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서연은 알았어요. 이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어요.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로 시작된다는 거리요.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월요일 오전에 급히 상담 필요해요. 신 18. 카드 압류.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서연이 아침 영업 준비를 마치고 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카드를 꺼내는데 덕자가 주방으로 들어왔거든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카드 줘봐. 서연은 카드를 꺼내던 손을 멈췄어요. 왜요? 집안 공용 카드는 내가 관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건 제 개인 카드예요. 이 집에서 쓰는 카드는 다 가족 공용이야. 서연은 카드를 손에 쥔 채로 덕자를 바라봤어요. 덕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봤어요. 63의 손이었거든요. 주름이 깊고 마디가 굵었어요. 평생 부엌에서 산 손이었어요. 서연은 그 손의 모양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순간 했어요.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덕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야. 이것만 쓰고 개인 카드는 집에서 쓰지 마.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집 식당 운영 자금이 저한테서 나오고 있잖아요. 생활비를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운영 자금 다 가족법인으로 넘기면 되잖아. 서연이 봉투를 받지 않고 가방을 들었어요. 장 보고 올게요. 덕자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윤서연,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안에 남았어요. 서연은 덕자의 손이 팔에 닿는 감촉을 느꼈어요. 단단한 손이었거든요. 놓지 않는 손이었어요. 장 보고 올게요. 서연은 조용히 덕자의 손을 걷어내고 주방을 나갔어요. 오전 햇살이 마당에 내려와 있었어요. 서연은 그 빛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거든요. 마을 버스가 오는 시간까지 3분이 있었어요. 서연이 공장에서 돌아오자 방 앞에 빈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박스인지 몰랐어요. 택배 박스처럼 생겼는데 뚜껑이 열린 채로 방문 앞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박스를 보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덕자가 서 있었어요. 서연의 옷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짐 싸. 덕자가 그 말 하나만 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거든요. 서연은 열린 옷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집에 올 때 가져온 옷들과 여기서 산 옷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지금은 구분이 안 됐어요. 오래 살면 물건들도 섞이는 거잖아요.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서랍 안에 파일 박스가 2개 있었거든요. 옷장 위에 계절용 이불이 있었어요. 침대 옆 협탁에 서연이 읽다 만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이 방에서 5년을 살았어요.
서연은 박스를 들고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례로 짐을 쌌어요. 옷을 개었어요. 책을 넣었어요. 노트북을 넣었거든요. 파일 박스는 별도로 챙겼어요. 이것만큼은 박스에 넣지 않고 직접 들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서연은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침대 위에 성준의 잠옷이 개어져 있었어요. 서연이 아침에 개어놓은 거였거든요. 그것만이 이 방에서 유일하게 서연의 흔적이 남은 거였어요. 서연은 문을 닫았어요. 성준이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을 불렀어요. 거실에 둘이 앉았어요. 덕자는 안방에 있었거든요. 은지와 혜진은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서연아, 이혼하자.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었어요. 성준의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결정을 이미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온 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이유가 뭐야? 맞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지분 서류 서명 안 해서 성준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그냥 맞지 않아. 서연은 성준의 옆 얼굴을 봤어요. 38살의 얼굴이었거든요. 결혼하던 날 29이었던 성준이 5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안 됐어요. 아니, 실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슬프지 않다는 게 이상했어요. 서연은 이미 이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 텅 비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위자료는? 성준이 잠깐 멈췄어요. 없어, 없어. 내가 번 거 내가 갖고 이 집 재산은 이 집 거야. 서로 각자. 서연은 그 말을 들었어요. 위자료 없이 나가라는 말이었거든요. 5년을 살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모욕을 받고 사업을 키우고 그 결과로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성준은 몰랐어요. 서연이 이미 자신의 것을 지켜놓았다는 걸요. 알겠어. 성준이 서연을 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거든요. 언제? 이혼 서류 준비해 와. 확인하고 도장 찍을게. 서연은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릇 씻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성준이 거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그릇을 다 씻고 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8월 밤 공기가 따뜻했거든요. 별이 많았어요. 이 시골 하늘에서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보였어요. 서연은 그 별을 올려다보며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혼 서류 나오면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협의 이혼 전에 꼭 봐드릴게요. 그리고 서연 씨 아시죠? 브랜드랑 공장이랑 계약 전부 서연 씨 명에 그대로예요. 거기는 아무도 손 못 대요. 네, 알고 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밤하늘이 넓었거든요. 은지가 서연 방에 들어왔어요. 노크 없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언니, 잠깐 얘기해도 돼? 서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은지가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지한 태도라는 걸 서연은 알았어요. 언니,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이 집 식당 건물 있잖아. 그거 원래 오빠 명의인데 이혼하면 언니가 그 건물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 그거 말고 브랜드만 가져가면 안 돼? 서연은 은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 건물에 내 권리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은지 씨, 은지가 서연을 봤어요. 나는 이 집 건물에 관심 없어. 은지의 표정이 풀렸어요. 대신 은지의 표정이 다시 굳었거든요. 내 브랜드,
내 레시피, 내 공장, 내 계약. 이건 한 개도 못 가져가. 그게 다 이 집에서 만들어진 건데. 나한테서 만들어진 거야. 은지가 일어섰어요. 언니 너무한다. 우리가 얼마나 언니 도왔는데. 서연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 씨가 이 사업에서 한 일이 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은지가 입을 열다가 닫았어요. SNS에 사진 올린 것 말고. 은지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거든요. 서연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협의가 마무리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은 덕자를 찾아갔어요. 안방 문을 두드렸거든요. 들어오라는 말이 났어요. 덕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소리를 줄였거든요. 완전히 끄지는 않았어요. 그게 덕자가 서연을 대하는 방식의 총합이었어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되 온전히 향하지도 않는 거였거든요. 서연은 덕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덕자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브랜드랑 레시피는 제가 가져가요. 공장도 제 명에 그대로 가요. 이건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됐어요. 덕자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식당에서 제 레시피로 만든 사골 육수를 쓰시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한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요. 덕자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어머니, 덕자가 볼륨을 올렸어요. 서연은 잠깐 그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어요. 드라마였거든요. 극 중 누군가가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레시피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서연은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거든요. 어머니, 저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방문을 닫았어요. 그 방 안에서 덕자가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거든요. 복도가 길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기 3일 전이었어요. 덕자가 주방에서 서연이 만들어 놓은 육수 레시피 노트를 꺼내려 했어요. 서연이 그걸 알게 된 건 아침 주방에 들어갔다가 파일 박스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하면서였거든요. 서연은 박스를 열었어요. 노트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덕자가 마침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 파일 박스 여셨어요? 덕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레시피 노트, 사본 떠도 될까? 서연은 박스를 닫았어요. 안 돼요. 왜? 이 집 비법인데. 어머니, 그 노트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제가 작성한 거예요. 첫 장에 날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노트 기반으로 레시피 영업비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본 뜨는 순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덕자가 서연을 봤어요. 어디서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어? 제가 찾아봤어요. 법 들이밀면 다야? 이 집에서 5년을 먹고 자면서 법 가지고 나와? 서연은 파일 박스를 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천천했거든요. 저 이 집에서 먹고 잔 것보다 이 집에 줬던 게 훨씬 많아요. 그 계산은 제가 더 잘해요. 덕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차가웠거든요. 나가면서 잘난 척은 하네. 서연은 박스를 들고 주방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파일 박스를 공장 사무실로 옮겼어요. 이 집 안에 중요한 걸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게 서연이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실질적인 결정이었어요. 아침이 맑았어요. 구름이 없었거든요. 9월의 경북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서연은 그 하늘을 마당에서 잠깐 올려다봤어요. 짐은 어제 이미 공장 옆 임대 원룸으로
대부분 옮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오늘 들고 가는 건 가방 하나와 파일 박스 하나였어요. 덕자는 안방에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은지와 혜진은 없었어요. 성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차 키를 들고 있었거든요. 읍내 주민센터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괜찮다고 했어요. 성준이 잠깐 서 있다가 차 키를 내려놓았거든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대문을 나섰어요. 10월 건너편에서 바람이 왔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거든요. 이 마을길을 5년 동안 수백 번 걸었는데 이 방향으로 이 짐을 들고 걷는 건 처음이었어요. 발걸음이 묵직했어요. 그런데 서지 않았어요. 서연은 걸었어요. 마을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이었거든요. 여름이 끝난 눈이 길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벼가 익어서 노랗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걸 봤어요. 저 벼들이 숙이는 건 무거워서이지 꺾여서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 생각을 길 위에서 했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읍내까지 40분이었거든요. 주민센터 협의 이혼 접수를 마치면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이 시작됐어요. 3개월 후 최종 확인 절차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거든요. 서연이 품에 안고 있는 파일 박스 안에는 5년치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레시피 노트, 납품 계약서 원본, 공장 임대 계약서, 브랜드 기획서, 상표권 등록증, 수출 계약서, 정산 자료, 날짜가 찍힌 문자 메시지 출력본. 이 박스가 서연이 5년 동안 만든 것의 실물이었거든요. 이 집 안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의 증거였어요. 버스가 읍내에 가까워지자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파일 박스를 한 번 더 꽉 쥐었거든요. 주민센터 입구에 서서 서연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고서. 서연이 이미 서명한 거였거든요. 서연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윤서연. 세 글자가 단단했어요. 접수 창구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공장장 최강수였거든요. 서연 씨, 지금 공장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서 중역들이 내려온다고. 헬기 착륙 장소를 공장 옆 논이라고 하는데. 서연은 잠깐 멈췄어요. 헬기요? 네. 한국식품홀딩스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를 모시러 온다고. 서연은 핸드폰을 귀에서 내렸어요. 주민센터 접수 창구가 앞에 있었어요. 이혼 신고서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 옆 논에는 지금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창구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갈게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서연은 주민센터를 나섰거든요. 9월의 햇빛이 쏟아졌어요. 서연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비복리 마을 전체에 그 소리가 퍼지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낮고 둔탁한 진동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트럭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하늘에서였어요. 마을 어기정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공장 옆 논에서 별을 살피던 농부가 뒤로 물러섰거든요. 식당 홀 창문으로 빛이 다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덕자가 창가로 다가갔어요. 바깥이 이상했거든요. 헬기였어요. 흰색 동체에 짙은 남색 줄이 들어간 기업용 헬기였거든요. 동체 옆면에 작은 글씨로 HFH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식품홀딩스. 이 지역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헬기의 크기와 색과 움직임은 그게 무엇인지 설명 없이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헬기는 공장 부지 옆 수확을 앞둔 논 위에서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며 논 주변의 흙먼지를 일으켰거든요. 벼 이삭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황금빛 물결이 헬기 바람에 눌렸다가 다시 일어섰거든요. 착륙하는데 2분이 걸렸어요. 그 2분 동안 마을 사람 7명이 논두렁으로 나왔어요. 공장장 최강수가 헬기 착륙 지점 근처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를 메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작업복만 입던 최 공장장이 오늘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말해줬어요. 헬기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자주색 넥타이였거든요. 걸음이 빠르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례로 내렸거든요. 모두 정장이었어요. 모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5명이 논두렁에 내려서자 최 공장장이 앞으로 나갔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연 씨 지금 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5명이 동시에 공장 입구 방향을 바라봤어요. 공장 입구 쪽 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멈췄어요. 서연이 내렸거든요. 서연은 파일 박스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헬기가 논에 서 있었거든요. 논두렁에 5명이 서 있었어요. 공장장 최강수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서연을 발견한 최 공장장이 손을 들었어요. 서연은 걸었어요. 논두렁까지 50m였거든요. 서연은 그 50m를 걸으면서 앞에 선 사람들을 봤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낯선 것과 처음 보는 건 달랐거든요. 서연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논두렁 앞에 멈췄어요. 5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90도였거든요. 서연은 그 인사를 받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허리를 숙이는 쪽이었던 서연이 그날 그 자리에서 인사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허리를 펴고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저는 한국식품홀딩스 전략기획실장 이명준입니다. 대표이사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서연은 이명준을 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저희 대표이사님이 윤서연 회장님 브랜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수출 2차 계약 완료 이후에 직접 접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연의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덕자였어요. 그리고 성준이었거든요. 소문은 시골 마을에서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헬기가 내려앉은 지 20분도 되지 않아 이 마을 사람 절반이 논두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덕자와 성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논두렁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게 이거였어요. 5명의 정장 중역이 서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역들이 서연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거든요. 오전 11시 정각. 이명준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연은 공장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최 공장장이 의자를 가져다 놓았거든요. 5명이 테이블 맞은편과 옆에 앉았어요. 덕자와 성주는 공장 사무실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문 앞에서 2 사람이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명준이 파일을 펼쳤어요. 회장님, 저희 대표이사님이 전달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윤서연 회장님이 구축하신 브랜드와 수출 구조, 생산 시스템은
현재 국내 프리미엄 사골 시장에서 독보적입니다. 한국식품홀딩스는 이 플랫폼에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서연은 이명준을 봤어요. 투자 조건이요? 우선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합니다. 한국식품홀딩스가 신규 법인 지분 30%를 인수하되 브랜드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은 윤서연 회장님이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이명준이 두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 달 안에 공장 1라인 증설 투자 150억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들었어요. 150억이었거든요. 공장장 최강수가 창밖을 향해 시선을 한번 돌렸다가 다시 테이블로 가져왔어요. 이명준이 계속했어요. 현재 브랜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윤서연 회장님 보유 자산 총액은 1120억으로 산정됩니다. 수출 계약 잔여 금액과 공장 설비 가치, 브랜드 프리미엄 포함이에요. 서연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월 납품 매출 38억, 수출 계약 잔여 금액 290억, 공장 설비 및 부지 자산 80억, 브랜드 가치 평가 250억, 합계 1120억. 서연의 시선이 마지막 숫자에서 멈췄어요. 밖에서 덕자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서연은 유리창 쪽을 보지 않았거든요. 이명준이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와 함께 서울 본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명준을 봤거든요. 잠깐 시간 주세요. 이명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입니다. 서연이 공장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덕자가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성준이 그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서연이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말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던 말의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덕자가 먼저 말하려 했어요. 입이 열렸다가 닫혔거든요. 다시 열렸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서연은 대답했어요. 한국식품홀딩스 임원들이에요. 왜 여기 왔어? 저 모시러 왔어요. 덕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성준이 말했어요. 저 회장 어쩌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성준을 봤어요. 제 브랜드 가치가 1120억으로 평가됐어요. 성준이 입을 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덕자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 이혼 얘기 다시 하자. 서연은 덕자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오늘 주민센터 가려다가 이쪽으로 먼저 왔어요. 이혼 서류는 제 가방에 있거든요. 덕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혼 잠깐 보류하고.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어요. 위자료 없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덕자가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은 덕자의 손을 조용히 걷어냈어요. 그리고 돌아섰거든요. 공장 사무실 문이 서연의 손에서 다시 열렸어요. 이명준 실장 옆에 앉아있던 두 번째 남자가 일어섰어요. 서연이 다시 자리에 앉자 그가 앞으로 나왔거든요. 짧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국식품홀딩스 법무팀장 조성민 변호사였거든요. 나이는 45이었고 목소리는 느리고 정확했어요. 윤서연 회장님, 이번 파트너십 논의에 앞서 브랜드 법적 현황을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서류가 세 묶음이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조 변호사가 첫 번째 묶음을 서연 앞으로 밀었어요. 사골본가 브랜드 상표권 등록증이에요. 등록인 윤서연, 등록일 2022년 11월 7일. 상표 분류식품류 전 품목이거든요.
이 상표권은 현재 어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공유 또는 이전된 바 없어요. 조 변호사가 두 번째 묶음을 밀었어요. 레시피 영업비밀 등록 확인서예요. 등록인 윤서연, 최초 작성일 2020년 3월 14일로 소명된 노트 원본 기반이거든요. 이 레시피는 법적으로 윤서연 씨의 단독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제3자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에요. 마지막 묶음이 밀려왔어요. 공장 임대 계약 및 납품 계약서 일체예요. 대형마트 납품 계약, 국내 온라인 유통 계약, 해외 수출 계약 모두 계약 당사자가 윤서연이며 현재 유효한 상태거든요. 서연은 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서 봤어요. 자신이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서류 형태로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공장 사무실 유리창 너머에 덕자와 성준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이 서류들이 보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느낄 수 있을 거였거든요. 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모든 자산은 법적으로 윤서연 회장님 단독 소유예요. 타인이 개입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그 감사 인사는 조 변호사에게 하는 거였지만 5년 전에 자신에게 하는 거이기도 했어요. 새벽에 혼자 노트를 쓰고 날짜를 적고 박스에 넣었던 그 모든 날들에게요. 이명준 실장이 세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재무구조표였거든요. 서연이 운영하는 윤서연 식품의 현재 법인 구조와 자산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파악한 현황이에요. 확인 부탁드려요. 서연은 표를 봤어요. 공장 임대 후 직접 투자로 구축한 생산 설비, 자산 가치, 현재 운영 중인 납품 계약 현황, 수출 계약 잔여 이행분,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거든요. 신규 법인 전환 시 윤서연 보유 지분 예상치 51%. 이명준이 설명했어요. 한국식품홀딩스가 30%를 인수해도 회장님 지분은 51%예요. 경영권은 회장님이 완전히 가져가시거든요. 저희는 재무 지원과 유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서연은 그 숫자를 봤어요. 51.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서연은 알았거든요. 지분 51%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어떤 결정이든 최종 결재권이 서연에게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계약하는지, 모든 것의 마지막 권한이 서연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5년 전 이 집에서 5만 원짜리 카드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명준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이 구조를 받아들이신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연은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헬기가 보였거든요. 흰 동체가 9월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그 옆에 눈이 있었어요. 벼가 익어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거워서, 꺾여서가 아니라요. 계약서 초안 주시면 오늘 검토할게요. 이명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명준이 미팅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여다가 멈췄거든요. LA K-FOD GLOBAL 박재훈 대표께서 이번 파트너십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 대표이사님께 연락을 주셨어요. 서연은 이명준을 봤어요. 박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명준이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었어요. 수출 계약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납품 지연 없었다. 품질 클레임 제로다. 재계약은 윤서연 씨가 대표로 있는 조건에서만 한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어요. 납품 지연 없음. 품질 클레임 제로. 재계약 조건은 서연.
이 세 문장이 5년의 새벽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사고를 끓이고, 혼자 영문 메일을 쓰고, 혼자 공장을 돌아보고, 혼자 계약서를 검토했던 모든 날들을요. 이명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공장 사무실 유리창 너머에 덕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63세 얼굴에서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서연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붙여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감사해요, 임 실장님. 오후 1시 정각. 공장 앞 주차장에 서연과 이명준이 나란히 섰어요. 이명준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님, 이게 이번 기업가치 평가 최종 보고서예요. 회계법인 공식 평가서거든요. 서연은 서류를 받았어요. 표지에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기업가치 평가 총액 1120억 원. 그 아래 날짜가 있었어요. 2023년 9월 20일. 나흘 전이었거든요. 서연이 주민센터에 가던 날보다 나흘 앞서 이미 이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서연이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가던 그 순간에도 이 숫자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파일 박스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박스는 아직 서연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5년치 기록이 담긴 박스. 새벽마다 노트를 쓰고 날짜를 찍고 서류를 모았던 그 박스였어요. 이 박스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명준이 헬기 쪽으로 손짓을 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서연은 주차장 한쪽을 봤어요. 덕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성준도 있었거든요. 은지와 혜진도 언제 왔는지 와 있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연을 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 네 사람을 봤어요. 오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바로 봤거든요. 서연이 이명준을 향해 돌아섰어요. 네, 준비됐어요. 서연의 발이 헬기를 향해 움직였어요. 논두렁 위로 9월의 바람이 지나갔거든요. 벼들이 다시 흔들렸어요. 서연의 머리카락도 흔들렸거든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서연은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았어요. 파일 박스를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걸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9월의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한결 대회의실이었어요. 서연이 서울에 올라온 지 8회째였거든요. 한국식품홀딩스 본사 미팅을 마치고 파트너십 계약서 최종 검토가 진행되던 주간이었어요. 서연은 매일 오전 9시에 법무법인에 출근했거든요. 출근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게 사흘째부터였어요. 그날 오후 한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달랐거든요. 서류 미팅을 앞두고 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들고 오는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서연 씨, 오늘 연락이 하나 왔어요. 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두꺼운 크림색 봉투였거든요. 앞면에 수신인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윤서연 귀중. 발신인은 법무법인 이름이었는데 서연이 알지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충청북도 청주의 법무법인이었어요. 외할머니 쪽 유언 집행 관련 서신이에요. 서연은 봉투를 들었어요. 외할머니 윤갑순 여사. 올해 87이었거든요. 서연이 12살에 부모를 잃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결혼할 때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치매 증세가 시작된 게 3년 전이었고 올해 초부터 요양원에 계셨어요. 서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석 장이었거든요. 첫 장은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였고
두 번째 장부터가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첫 줄에서 멈췄어요. 나의 외손녀 윤서연에게. 서연은 그 문장을 두 번 읽었어요. 외할머니의 필체였거든요. 치매가 시작되기 전 맑았던 시절의 글씨였어요. 크고 또렷하고 힘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 글씨를 알아봤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서연의 공책에 이름을 써주던 그 글씨였거든요. 두 번째 줄을 읽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한 가지를 너에게 남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골 레시피 원형 노트와 그 노트에 담긴 모든 조리법의 원형 소유권이다. 서연은 손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가벼워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단해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 줄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레시피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어머니 것이었고 이제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서연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연 씨 외할머니께서 40년 전에 작성하신 레시피 원형 노트가 청주 법무법인에 공증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원형 노트와 서연 씨 노트를 비교하면 서연 씨가 그 원형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거라는 계보가 법적으로 성립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종로의 가을 하늘이 보였거든요. 경북 비봉리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하늘은 달랐거든요. 같은 것인데 달랐어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하늘도 달라 보인다는 걸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외할머니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거든요.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서연에게로. 이 레시피가 흘러온 경로가 서연의 마음 안에서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이건 처음부터 서연의 것이었던 거예요. 청주 법무법인에서 공증 확인이 완료됐어요. 윤갑순 여사의 레시피 원형 노트는 1983년 작성되어 공증 보관된 거였거든요. 서연의 어머니 이름이 중간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최종 수령인이 윤서연이었어요. 한 변호사가 서연에게 서류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이 공증 문서가 있으면 레시피 원형의 소유권 계보가 완성돼요. 시댁이 이 레시피를 우리 집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게 전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에요. 민사도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1983년에 쓴 노트, 어머니를 거쳐 서연에게 온 것. 서연이 2020년 3월에 그걸 기반으로 발전시킨 노트, 그리고 지금의 브랜드였거든요. 40년의 시간이 서류 한 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특허사무소에서 최종 서명을 마쳤어요. 레시피 특허 출원인 윤서연. 원형 소유권 기반 단독 출원이었거든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외할머니 요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요양사가 받았어요. 오늘은 상태가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잠깐 통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고 가늘었지만 분명했거든요. 서연이냐? 네, 할머니. 저예요. 밥은 먹었냐? 서연은 웃었어요. 5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질문이 그냥 좋았거든요. 네, 먹었어요. 잘 살아야 한다. 네. 통화는 2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가을 거리를 걸었거든요. 단풍이 지기 시작한 서울거리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속도를 늦춰 걸었어요. 서연이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공장장 최강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비복리 식당에서 납품 계약 들어온 것 같아요. 서연 씨 레시피 기반 밀키트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느 플랫폼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요. 사골봉가 비법 레시피라고 올려놨는데 사진도 서연 씨 예전 제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리고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했어요. 변호사님, 상표권 침해랑 영업비밀 유용건 진행해 주세요.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빠르고 명확했어요. 증거자료 지금 확보할게요. 가처분 신청은 오늘 당장 가능해요. 플랫폼 판매 중지 먼저 가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병행할게요. 사흘 뒤 스마트 스토어 판매 페이지가 내려갔어요. 덕자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거든요. 상표권 침해 및 영업비밀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조치 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 20억 원이었어요. 최강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비복리 식당 오늘 영업 안 했어요. 서연이 한국식품홀딩스 본사 미팅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는데 성준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랐거든요. 서울까지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성준이 서울에 혼자 올라온 걸 서연은 결혼 5년 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어머니가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했어요. 오늘은 혼자였거든요. 성준의 얼굴이 지난번과 달랐어요. 무너진 얼굴이었거든요.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이 5년 동안 서연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거든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성준이 서연을 보더니 로비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없는 쪽이었거든요. 서연은 따라갔어요. 성준이 말했어요. 서연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성준을 봤어요. 이혼하지 말자. 서연은 그 말을 들었어요. 로비가 조용했거든요.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서연은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성준의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는지 서연은 알았어요. 내용 증명이 왔고 판매 페이지가 내려갔고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왔을 거였거든요. 그게 성준이 여기 온 이유였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은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성준 안에 진심이 얼마나 있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 서연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대리석 바닥이었거든요.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었어요.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멈춰 서다가 걸음을 빠르게 했거든요. 서연은 성준을 내려다봤어요. 5년이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냄비가 지나갔거든요. 5만 원짜리 카드가 지나갔어요. 손님에게 대신 사과하던 날이 지나갔거든요. 이혼 서류를 들고 버스에 타던 날이 지나갔어요. 일어나요. 성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늦었어요. 서연은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걸었거든요. 로비 출구 쪽이었어요. 회전문이 서연을 내보냈거든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의 서울 공기였거든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거든요. 받았더니 덕자였어요. 서연아. 서연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덕자의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서연이 5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지쳐 있었거든요. 숨이 불규칙했어요. 한 번만 봐줘라.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서연이한테 내가 잘못했어. 그거 인정한다. 서연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덕자가 계속했거든요. 그냥 한 번만. 소송 취하하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식당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준이도 올라가서 무릎 꿇었다 하고 서연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덕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63의 여자가 우는 소리였거든요. 서연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소리가 서연의 결정을 흔들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요. 덕자의 울음이 멈췄어요. 상표권 침해와 영업비밀 무단 사용은 제가 만든 걸 허락 없이 쓴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고 법이 판단할 거예요. 서연아. 그리고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차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단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덕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앞으로 잘 지내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연은 책상 위 외할머니 편지를 봤거든요. 잘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이 5년의 무게보다 가볍고 5년의 새벽보다 따뜻했어요. 협의 이혼 최종 확인 기일이었어요. 서울가정법원. 오전 10시였거든요. 복도에 성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연은 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거든요. 성준 옆에는 성준 측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복도가 조용했거든요. 형광등 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거든요. 판사실로 들어가기 전 성준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할 말 없어? 서연은 성준을 봤어요. 있었거든요. 할 말이 없지 않았어요. 5년이 있었어요. 새벽이 있었거든요. 모욕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할 말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 말들을 성준에게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성준이 시선을 내렸어요. 판사실 문이 열렸거든요. 이혼 확인 절차는 15분이 걸렸어요. 판사가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의사를 확인했거든요. 서연은 내라고 했어요. 성준도 내라고 했거든요. 서류에 최종 서명이 들어갔어요. 복도로 나오면서 성준이 한 번 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그 눈빛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거든요. 한 변호사가 서연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나가실까요? 서연이 걷기 시작했어요. 법원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하는 길에서 서연은 한 변호사에게 말했거든요. 조용하고 분명하게요. 5년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한 변호사가 서연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그 말이 복도에 남았어요. 서연은 계속 걸었거든요. 출구 너머로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동 공장 옥상 헬기패드였어요. 한국식품홀딩스와의 파트너십 법인 설립 완료 기념으로 서연이 직접 요청해서 잡은 일정이었거든요. 서울 본사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이사회가 오후 5시였거든요. 공장장 최강수가 헬기패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올라오자 최 공장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다녀오세요, 회장님. 서연은 그 호칭이 아직 어색하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였어요. 어색하다고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익숙하지 않다고 맞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새로운 것과 함께 살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였거든요. 서연은 공장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1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2라인 증설 공사가 시작된 지 3주째였어요. 내년 2월이면 하루 생산량이 2배가 될 거였거든요. 공장 옆로는 지난 가을 수확이 끝난 뒤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텅 빈 논이었거든요. 헬기가 처음 내려앉았던 그 논이었어요. 서연은 그 논을 오래 봤거든요. 9월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앞에 서 있던 순간이요. 헬기 소리를 들었을 때가요. 가방에 서류를 넣고 택시를 탔을 때가요. 그때 서연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파일 박스 하나, 5년치 노트와 서류, 그것뿐이었거든요.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헬기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파일 박스를 들었어요. 이사회에 가져갈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신규 법인 설립 자료, 공장 일라인 증설 계획서, 해외 수출 3차 계약 검토안이요. 이 박스는 이제 5년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들어 있었거든요. 바람이 왔어요. 1월의 바람이었거든요. 차갑고 깨끗했어요. 서연은 헬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거든요. 창밖으로 공장이, 논이, 마을이 작아졌어요. 비봉리가 작아졌거든요. 경북의 들판이 펼쳐졌어요. 강이 보였거든요. 겨울 산이 보였어요. 서연은 그것들을 내려다봤어요. 작아지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 아래 있는 것들이 서연을 만든 것들이었어요. 새벽 냄비가, 차가운 바닥이, 혼자 쓴 노트가, 버스 안의 시간이요. 그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연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서연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지고 갔거든요.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사골봉가 브랜드의 해외 수출 3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미국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까지 납품 루트가 열렸거든요. 공장 1라인이 2월에 완공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4,000개를 넘어섰거든요. 브랜드 가치 평가는 두 번째 산정에서 1,500억을 넘었어요. 비봉리 식당은 그의 겨울 간판을 내렸거든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덕자는 패소했어요. 손해배상 조정 절차가 시작됐거든요. 은지와 혜진이 운영하려던 부업 판매 계정도 전부 차단됐어요. 성주는 의성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 영업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걸 전해 들었거든요. 잘 되기를 바랐어요. 진심으로는 아니어도 저기는 없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외할머니 윤갑순 여사는 그의 봄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외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오래 잡고 계셨거든요. 말은 없으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서연에게 남아 있었거든요. 말보다 오래 남는 게 온기였어요. 한국식품홀딩스 이사회에서 서연은 분기마다 보고를 했어요. 처음 보고하던 날 이사 중 한 사람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레시피를 만드셨어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혼자였어요. 그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고, 지난 5년에 대한 답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다짐이기도 했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뒤 서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빛들을 봤어요. 수백만 개의 빛이었거든요. 각각의 빛 안에 각각의 사람이 있었어요. 각각의 새벽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노트가 있었어요. 서연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서연은 이 자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거든요. 배신의 반격도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난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썼고, 지킬 수 있는 걸 지켰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요. 그 순서대로 흘러온 거였거든요. 서연은 파일 박스를 들었어요. 회의실 불을 껐거든요. 복도가 넓었어요. 서연은 그 복도를 걸었거든요. 발걸음이 새벽 4시와 같은 발걸음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연은 이제 자신을 선택했어요.